수식 탭에 있는 수식 표시 탭 있잖아요.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간 값들은 모두 다 동일한 값이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칼퇴근을 부르는 엑셀, 칼부림 엑셀의 이종호 여기서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 안내판이 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없겠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도 시중에 있는 수많은 엑셀 책들과 강의들을 보고 제가 엑셀을 처음 접한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접해 봤었는데, 그때 사실 행정병 시절에 97인가 그랬을 거예요, 버전이. 그래서 지금 뭐 엑셀은 이미 뭐 오피스 365 버전까지 발전이 됐는데, 그때 익혔던 단축키를 아직도 쓰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3일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한 2년 차쯤에 제가 조금 엑셀을 그래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희 팀의 신입 회계사분들을 대상으로 잠깐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 회계사가 돼서 현재는 지금 로컬 중소형 회계법인에 이제 등기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밖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개업 회계사분들 또는 이제 세무사분들과 많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엑셀입니다. 제가 사실은 엑셀을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강점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엑셀 기능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가장 뛰어나겠죠. 근데 그분이 가르칠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강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어려운 함수를 많이 쓴다 또는 현란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수식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중첩 함수에 함수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많은 함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엑셀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구축 또는 생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내가 스스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쉽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엑셀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엑셀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요. 즉,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데이터 구조를 짜고 그 논리 구조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엑셀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갔다 보면은 이제 대기업인데 거기 대리님이 굉장히 엑셀을 잘해요. 막 함수가 막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부장님한테 그 대리님이 그 파일을 주니까 부장님이 한참을 보시더니 갑자기 담배를 피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더니, 야 누구야, 넌 다 좋다, 다 좋은데 너만 볼 거냐 파일을. 나도 보고 내가 뭔가 너한테 어떤 계산 로직이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도 네 엑셀 파일만 보면은 도저히 그런 거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물론 그 대리님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굉장히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사실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엑셀을 좀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엑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만 조금 모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거 전에도 영상을 좀 찍었는데 제가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먼저 엑셀에는 총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값, 수식, 그 다음 서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딱 처음 여시면은 이렇게 네모가 하나 생깁니다. 네모. 이 네모를 하나의 셀이라고 불러요. 셀. 그 셀 안에는 이 3가지가 들어가는데 값, 수식, 서식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네모에다 대고 그냥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2. 2를 누르면 2가 입력이 되죠. 이거는 값이에요. 그냥 이 셀에서 값을 갖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산,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또는 함수를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 그래서 1 더하기 1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2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위에랑 다른 거는 여기 수식에서 수식 표시라고 단축키가 있어요. 저는 단축키인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시면 컨트롤 플러스 어퍼스트로피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값이 2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어떠한 수식 때문에 2가 검색돼서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식 표시 단축키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에는 똑같이 2로 보이지만 얘는 그냥 숫자 2를 누른 거고 얘는 1 더하기 1을 눌러서 2가 된 거다. 이게 값과 수식의 차이고요. 그다음 서식은 이제 셀 채우기라든지 또는 셀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폰트 서식 같은 거를 뜻하게 됩니다. 이 값과 수식과 서식이 모두 합쳐진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더하기 1의 수식이 있어서 2의 값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살색으로 채우기가 들어가 있고 볼드체, 굵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수식과 서식은 엑셀의 한 셀을 이루는 3개의 축이고요. 요 3개로만 모든 셀이 다 이루어져 있고 요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3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셀 서식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엑셀 파일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이라고 보이는 셀이 있고 그 밑에 셀은 2020년 12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셀은 20-1223-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떤 거는 44188, 어떤 거는 2020-12-23 이렇게 보여요. 요 5개 값을 저희가 볼 때는 다 다른 값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 탭에 있는 수식 표시 탭 있잖아요.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간 값들은 모두 다 동일한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건 값이건 모두 다 동일하게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셀을 어떻게 보여주냐를 이 셀 서식이 결정을 합니다. 이 셀 서식을 보는 단축키는 우클릭해서 셀 서식을 들어가시면은 얘는 범주의 날짜에 이런 형식을 가진 서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컨트롤 플러스 숫자 1을 눌러도 동일한 단축키가 적용이 돼요. 들어갔을 때 얘는 월까지만 표시되게 하는 날짜 서식을 적용하도록 제가 서식을 각각 적용시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른 서식들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 12월 23일이랑 44,188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 엑셀의 계산 로직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이 44188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1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 12월 23일은 1900년 1월 1일로부터 44,188번째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얘를 44188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숫자로 그냥 44187을 적습니다. 44187. 그럼 얘보다 하루 작죠? 그럼 며칠이겠어요? 2020년 12월 22일이 됩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날짜에서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보십시오. 저는 44187을 쳤는데 보이는 거는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같은 값을 서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서식의 기능이고요. 이 서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엑셀은 본인이 숫자로 다 알고 있어서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엑셀과 같지 않잖아요. 저희는 컴퓨터처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숫자들에 대한 설명, 날짜, 연, 월, 일을 뜻하고 있다 등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서식돼야지 저희가 업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날짜 서식과 숫자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증가해서 36,000번째,
그 다음에 44,000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시면은 요 202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30일 후의 일자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회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가 뭐 며칠 발생했다 그럼 90일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회계사님은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여기다가 31,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2월 28일, 그 다음 3월 또 31일, 이렇게 돼서 얘가 90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엑셀을 정확히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엑셀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물론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더 어려운 계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며칠이냐, 며칠 차이가 나냐, 이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때는 뭐 1월 15일부터니까 뭐 앞에 15일 없고 뒤에 16일만 있어, 그 다음에 28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구하시는 법도 있을 거예요. 요거 아시죠? 요 튀어나온 부분이 31일인 거. 엑셀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를 그냥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2020년 12월 21일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내년에 한 시즌이 저는 한 4월 말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2021년 4월 30, 4월 또는 20일 정도면 끝날 것 같다. 4월 20일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수식으로 이꼴을 눌러주면 내가 이제 수식을 입력하겠다라고 엑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21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한 120일가량 남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거를 응용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예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202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30일 후의 일자는 며칠이냐. 이거 등호 표시 이꼴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G24셀, 이 G가 셀의 열 번호고요. 요 25가 이 셀의 행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G25라고 표기가 돼요. G25는 뭐다? G열에 있는 25행을 G25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셀들은 해당하는 열과 행 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25를 눌러주시고 이꼴 G24를 먼저 찍어주시고, 여기서 30일 후의 날짜, 30일 후의 날짜 더하기 30일 하면은 30일 후의 날짜가 나오겠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23일 전의 날짜는 11월 28일. 날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럼 더 가혹한 걸 시켜보겠습니다. 1481일 후의 날짜 어떻게 되냐? 더하기 1481. 얘 막힘이 없습니다. 바로 계산해요. 그럼 7325일 전은 며칠이냐? 2000년 12월 1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혹시 날짜 계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1월 31일, 2월 28일, 3월 30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못 속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 방식으로 날짜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단축키와 그리고 셀 서식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녹화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칼퇴근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